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증시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세적 붕괴가 나타나지 않았던 종목군의 상대적 강세가 지난밤에도 있었다라는 게 그나마 그 희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는 그동안 낙폭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4.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상승 기조도 이어가는 모습이고 상대적 강세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템 김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원래 필살기를 공개하는 날인데요. 최근에는 시장 위험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여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황 방송하는 것처럼 뭔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시황 방송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도 급락을 했지만 장기 채권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도 엄청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간 시황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 트럼프의 푸시나 연준의 풋을 이번 주에는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푸시인가? 트럼프의 푸시 본격적으로 발동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던 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아시는 대로 풋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에 있었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 결국은 풋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시장이 위험해지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위험하니까 이에 대한 연준의 입장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변화 흐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관점들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자동차 및 부품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회사를 도울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테크 부품들에 대한 관세 면제에 이어서 자동차도 일종의 관세 면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강력한 반응은 없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관세를 무기로 자동차 생산 라인을 결국은 미국으로 일정 수준 옮겨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강력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특히 AI 산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옮겨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고관세를 계속해서 부여받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고스란히 미국 AI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바로 이 AI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트럼프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도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AI 주도주가 관세 때문에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넓게 생각을 해서 너그러이 생각을 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 부분만큼은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발표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반도체에 관한 품목별 관세 부분은요. 분명히 뭐 뇌피셜이기는 합니다만 생산 라인 이전과 관련한 일종의 약정 같은 형태로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지난주 주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 US 밸류를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뇌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밤에도 사실 아주 확실한 풋이 발동된 것은 아닙니다만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기조가 증시 전반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세 문제는 그런데 관세 문제가 이제 사실 파생시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국 관세 문제로 인해서 매크로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위험이 물가 상승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단기 금리를 보면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채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소한 장기물 대비해서 단기물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위험이 엄청 걱정되고 이게 지배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경기 침체 위험이다라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장기물 채권의 변동성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크게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위기까지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물 채권의 변동성의 원인은 오히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원인이 확대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중국의 채권 매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헤지펀드들이 현물, 선물, 차익 거래를 하는 동안에 변동성 증가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해서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매도하면서 장기물 채권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위험들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최근에 1년에 이런 장기물 채권의 변동성 증가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생각은 뭐냐면 이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장기물 채권의 변동성 증대는 확실히 금융시스템 위기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준의 풋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밤에도 연준의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강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풋 성격의 발언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 때문에 이제 지난 밤에 금리 시장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은 편인데요. 보시게 되면 단기 금리가 한 3%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의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기물 금리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월러 이사의 발언에 의한 흐름의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은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포인트는 달러 지수가 특별하게 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지수는 추가 약세를 보였고 기존의 하락 기조에서 하락폭이 더 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락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감소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의미 있는 월러 이사의 발언 때문에 의미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채권 시장의 안정이 조금은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매크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었었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증시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반등을 했지만 제한적인 반등 수준이었고 음선의 반등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유예 가능성 언급이 자동차 섹터에는 약간의 반응을 한 듯 하지만 증시 전체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고 강력한 환경 변화, 즉 풋을 기다리는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스닥 지수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부터 전개됐던 이 하락 채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밤의 반등을 통해서 이 하락 채널에 대한 의미 있는 극복은 나타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존재하는 부분은 지난 수요일날 강력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종목별로 여기까지 반등한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반락하고 다시 재반등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수 종목군,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에서 이런 하락 채널의 상단을 상향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즉 하락 채널이 종료되는 시그널을 만들어주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지난 밤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그래도 이 채널의 상단을 조금 돌파한 듯한 모습인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하락 채널 안에 있는 모습이라서 실질적인 추세적인 변화를 미국 시장이 지난 밤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대하는 풋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향 돌파가 나오는지, 이 하락 채널의 극복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액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하락 채널이 바뀐 이후에 보다 더 강한 액션으로 전환을 시켜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증시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세적 붕괴가 나타나지 않았던 종목군의 상대적 강세가 지난밤에도 있었다라는 게 그나마 그 희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는 그동안 낙폭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4.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상승 기조도 이어가는 모습이고 상대적 강세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없는 종목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IBM인데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낙폭은 가장 제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1.5%가 상승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중장기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IBM이나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후에 증시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증시가 우리가 지난 주간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상황 굉장히 불투명하고 증시가 재상승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팔란티어나 IBM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상승할 개연성이 약간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이랑 이제 투자 관점 말씀드릴 텐데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뭐 대단한 풋으로 인식할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는 안정을 찾았지만 달러 지수는 여전히 하락 기조였고 증시는 제한적인 반등만 보인 게 지난 밤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산 유출 위험이 대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자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하락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어, 어떻게 올라갈 거야? V자로 올라갈 거야? 아니면 시간 소요 후에 올라갈 거야? 어떻게 전망하는지는 이거는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자유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밤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게 전략적인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우린 그래도 이제 현재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고 이후에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의 기대 포지션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밤에 제한적인 반등이 있었고 미국 증시가 여전히 추세 하락 위험을 유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 기대 포지션 자체를 바꿀 만큼 나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대 포지션 자체는 유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포지션을 더 얹어서 더 공격적으로 갈 만큼의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 자체는 특별하게 바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앞서도 이제 결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증시의 하락 추세 위험이 완전히 극복되느냐 아니냐 이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투자 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밤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중요한 체크 상황 매크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시장 이슈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 들리실 거시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계속해서
과정에서 맞추게 되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금 또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지점도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만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아이디어만 공유를 드리자면 만약에 현재 상황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히 주도주의 성격, 시장 상승의 컨셉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컨셉이 기존의 상승 랠리가 빅테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사이클이었다면 이후에 오는 상승 랠리는 AI 소비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제가 조금 더 가다듬어 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가능성에 대한 타진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해서 뭐 이번 주 중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고요. 오늘 저녁에 교육과정 OT 있습니다.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찐생 여러분, 그러면 화이팅입니다.